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야옹신 나흥식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양이의 번식.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짝지를 만나야 된다. 자기가 교배를 할 상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양이는 짝짓기 상대를 어떻게 결정할까? 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성을 볼 때 뭘 봐요? 키? 외모, 몸매, 아니면 성격, 나하고 맞는 취향, 재력, 경제 능력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우선순위는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취향이 좀 비슷하거나 맞아야지 얘기가 통하는 사람. 그럼 도대체 고양이는 저희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생존과 관련돼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고양이가 보통 짝짓기를 할 때는 그 주도권은 암컷한테 있죠. 암컷이 보통 짝짓기 메이팅 상대를 보통 정하기 때문에 되게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능력지상주의 고양이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능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거는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친구다. 사냥을 잘한다라는 거는 얘가 덩치도 크고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친구다. 고양이는 모계사회라고 했잖아요. 보통 수컷은 사냥을 하러 나가서 먹이를 물고 옵니다. 물론 엄마 고양이가, 암컷 고양이가 사냥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컷 고양이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물어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놈인가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 덩치나 체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보통 스크래칭 자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스크래칭을 나무에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키가 크면 어때요? 고양이가 더 위에다가 스크래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스크래칭을 할 때 뭐가 분비된다? 그 친구의 페로몬, 그 친구의 이름이 찍힌다.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긁어놨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럼 암컷은 가서 그 페로몬 자국을 보고 이 녀석이 사냥을 잘하겠구나, 덩치가 크구나, 키가 크구나 일단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소변입니다. 보통 중성화가 되지 않은 수컷들은 이제 마킹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소변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최대한 높게 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본능적인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오줌빨이 세다, 내가 높게 쌀 수 있다 라는 약간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되게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럼 높게 쌌다, 그럼 높은 곳에 얘가 소변을 되게 잘 싸네, 힘이 좋네 라는 것도 암컷이 수컷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소변 안에 있는 이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라는 건 단백질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 단백질 아미노산을 많이 들어간 소변을 높게 쏠수록 이 친구는 암컷에게 간택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은데 왜 이게 좋은 거죠? 라고 하면 단백질 아미노산이 소변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얘가 평소에 잘 먹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잘 먹는다는 얘기는 평소에 사냥을 되게 잘한다. 사냥을 잘하니까 잘 먹을 수밖에 없고, 잘 먹은 이 영양분들이 소변으로 배출돼서 높게 위에 이렇게 스프레이 되듯이 칙 뿌려진다는 거죠. 그거를 암컷이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친구는 아미노산 많이 갖고 있네, 얘하고 결혼을 하든 메이팅을 하면 건강한 새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는 굶어 죽지 않게 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스크래칭을 통해서 페로몬을 분석을 한다, 그 높이나, 그 다음에 수컷의 소변에 분사된 높이와 그 안에 들어간 단백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는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없는 제2의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코가 가지고 있는 후각 능력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코에는 6천만 개 정도의 후각 상피 세포가 있다고 하죠. 사람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적은 후각 상피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가 1억 개 가지고 있죠. 강아지보다는 덜하지만 충분한 후각 상피 세포가 있어요. 하지만 입천장에 서비골 기관이라고 하는, 제이콥스 기관이라고 하는 요 기관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칭을 한 페로몬을 분석을 할 때도 공기에 떠돌고 있는 이 페로몬, 묻어있는 페로몬을 혀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서 입천장에 있는 서비골 기관으로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 그 안에 액체가 있거든요. 그 액체 안에 저장되게 한 다음에 그 액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고양이가 멍 때리는 표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플레멘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 플레멘 반응을 통해서 상대 수컷 고양이의 소변 안에 있는 이 냄새를 분석한다던가 스크래칭된 나무 위에 스크래칭된 페로몬들을 분석을 해서 물론 이제 스크래칭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요. 높은 데다가 얘가 스크래치를 했구나. 근데 냄새로서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양이는 짝짓기 상대를 정하고 최대한 사냥을 잘하고 그다음에 건장한 체격에 잘 먹고 다니는 수컷과 짝짓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면 짝짓기 상대를 정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